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코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HMM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네. HMM 해상운임 상승 소식이 굉장히 또 주가가 그냥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HMM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HMM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뭐 처음엔 이제 아세아 상선에서 시작을 해서요. 최근까지 현대상선이었다가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질 즈음부터는 HMM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현대상선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HMM 무슨 회사냐 뭐 찾아보니까 현대상선이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어서 한번 또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뭐 굉장히 한번 가파르게 상승세에 타고 있고 지금도 5%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때 전해드렸는데 이집트 그 수에즈운하 또 이제 사건 터지면서 HMM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져오셨으면 혹은 그 이전에 가져오셨으면 저희가 굉장히 또 주목해 볼 만한데 네. 왜 이렇게 뒤늦게 가져오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으면 5월 3일 날 공매도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공매도치라고 갖고 오신 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만 왜 HMM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매도도 이유가 있어야 일어나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5월 3일날 이제 공매도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공매도에서 이 기업은 많이 비껴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지만 선박 부족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부족하고요.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선박을 운용하고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자재 같은 것들을 많이 실어서 나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선박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저런 루트에 선박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박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들 이런 임시 노선들을 지금 HMM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선박 부족 대란이 굉장히 강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이런 수출 기업들이 지금 삼성이나 현대보다 무서운 기업이 HMM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HMM을 얘기하셨는데 어제 보면은 주가가 HMM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또 막 9% 넘게 처음에 올랐다가 또 보면은 또 HMM과 함께 올랐던 게 바로 페노션입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근데 HMM에 비해서 6%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둘이 같이 가지 못했을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HMM은 컨테이너선 네. 그리고 그 페노션은 벌크선을 맞습니다. 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HMM 그 컨테이너선 쪽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선박 부족 대란 그 계속해서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고 네. 2분기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2분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 요새 이제 반도체 공급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선박 부족난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장기 계약을 많이 합니다. 운송 네. 계약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운임가가 올라간다고 그게 해운사가 금방 돈을 버는 건 아니고 네. 현대 지금 H&M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 포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스팟 운임을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갈 때 수익이 높아지는데 네. 대신에 운임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수익이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사실 지금 뭐 운송 대란이다, 배가 부족해서 수출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해줬던 뉴스 중에서 중국이 제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수입하는, 네. 미리 갖다 놓는 물동량이 많거든요. 그것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수요가 아니고 예상을 하고 재고를 지금 쌓아두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물동량의 증가세가 계속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H&M 같은 경우에 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1조 원을 넘어선다면은 이게 20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해운업투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망한 것도 한진해운의 무슨 내부적인 갈등이나 뭐 대주주가 잘못하고 물론 경영 판단을 잘못 내린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세계 최대의 해운사 머커라고 있죠. 그렇죠. 그 회사가 치킨 게임을 벌렸던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치킨 게임에는 큰 회사를 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망했던 건데 결국은 뭐 그걸 대비해서 지금 H&M 같은 경우에도 대형 컨테이너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 H&M이 갖고 있는 컨테이너선 1등부터 12등까지가 크기로 따져서 네. 세계 1등부터 12등까지 되는 아마 그런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돈을 갖다가 정말 바람 부는데 배를 제대로 띄운 회사가 돼버렸는데 이 업황이 한 1, 2년 더 갈 거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선박 수주의 기간을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선박을 갖다 수주하고 선박을 인도받기까지 2년, 길면 3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것 보면은 H&M의 경영진들이 굉장히 잘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 3년 전에 배를 주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 주문했던 사람들이 잘했던 거고 네. 지금 경영진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H&M 실적이 좋다 그래서 지금 경영진들 칭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도 실력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 네, 그렇죠. 저도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네.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네. 같아요, 앵커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H&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5년에서 10년 안팎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벌크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그때그때 이제 비교의 업황에 따른 움직임이 그때그때 반영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문가분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뭐 투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몇 %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항상 한 15%에서 20% 정도는 배가 운항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1%까지 쭉 이제 그동안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시금 업황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1%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선봉량에 비해서 운항하는 배가 100%가 아닌 이유는 네. 수리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스크러버 장착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스크러브 장착하러 조수소에 들어간 배들이 많았거든요. 작년 네.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IMO 2020이라는 건데요. 또 이제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배를 운항을 하면 황화 뭐 수소 질산이라는 이런 환경 위해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을 이제는 굉장히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2020년까지 이걸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여기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LNG선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 H&M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들은 그런 친환경적인 구조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H&M이 더 인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배의 구조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올랐다. 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 덕분에도 사실은 이 컨테이너 선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익이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되게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굉장히 중세 길드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이 얼라이언스 공동 운항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5개의 주요한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3개로 줄었고 그 중에 한 조직에 디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에 H&M이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해운동맹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비행기 탈 때 대한항공 타면 왜 제휴항공사들이 있죠. 뭐, 네, 뭐 미국이 그렇죠. 어디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이 해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항구를 아무리 큰 해운사도 다 커버를 못하니까 서로 일종의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왜 아시아나도 그러고 대한항공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큰 해운 동맹은 그 머크가 주도가 돼서 MSC라는 해운사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세계에서 1위, 2위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2M 해가지고 가장 큰 해운 동맹이고 지금 HMM이 가입한 해운 동맹은 네. 중국계 해운사들하고 합쳐진 그러니까 조금 네. 중국 수요는 커버를 하지만 말하자면 좀 힘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네. 그런 동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 주신 내용 네.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그래도 뭐 상당히 재밌는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예전에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기도 했고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선박 회사가 이제 이런 동맹에 하나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아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있을 네. 때 각각 다르게 그게 운영이 그렇죠.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큰 두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뭐 하나의 회사가 지면서 네 하나의 회사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더 많은 회사가 가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그리고 또 그런 한편으로 본다면 HM이 굉장히 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화물선우님이라고 하죠. 이제 BDI가 이제 2분기부터 좀 큰 폭의 영업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증권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좀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경기 회복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2분기부터 좀 실적이 좋아지는 건 오히려 컨테이너선보다는 이제 벌크선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보면은 HMM 같은 경우는 36,500원대에서 지금 이제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7,500원이에요. 그리고 HMM은 이제 목표 주가가 보니까는 39,000원으로 이제 잡혀 있던데 페노션은 8,400원 정도? 네, 그 정도 이렇게 하면 아직 상승 여력은 페노션 쪽으로 이제 벌크선 쪽이 조금 더 많이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전문가님 보시기에 39,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차라리 좀 오히려 상승 여력이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상승을 쭉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 HMM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투자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38,000원을 뭐 신영이나 대신투자증권에서는 38,000원을 목표 주가로 잡았거든요. 아, 39,000원이 아니라 38,000원이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만 이런 예상보다 좀 더 좋은 후실적을 가져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선으로 운항하고 있는 배들이 사실은 이 수요가 빠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고정 노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굉장히 또 국내 선박 부족 이슈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네. 세월호 사건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세모그룹에서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되는 네, 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네, 배가 급격하게 부족한 사건이 있게 되었고 각 노선마다 뭐 운임이 3배, 4배 정도 뛰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이 네, 뭐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이런 공급 이슈, 또 부족 이슈, 또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또 물동량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회사에 굉장히 좋은 네, 활동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목표 주가는 언제든지 상향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또 목표 주가가 바뀔 수는 있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다가왔거든요. 36,500원대의 선에서 거래가 네.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저는 4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그 뭐라 그러죠?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가보다 더 높게 보고 계신다는 네, 얘기네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홀드해도 괜찮다. 근데 지금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1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항상 한 4% 정도 이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목표 주가까지는 안전하게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목표 주가까지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3%에서 4%만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종목 추천을 드리지만 저희가 종목 추천 드려도 3, 4% 정도는 항상 이제 올라가는데 이 3, 4%라는 게 굉장히 이 투자 심리에 이렇게 딱 라인을 잡게 되는 그런 네, 수익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4%가 넘어가면 아, 이게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3, 4%가 안 되면 아 이거 이익이 너무 안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네. 3, 4% 정도 목표 주가는 그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주린이라고 해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늘 급등하는 종목을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뭐 점상 내지는 막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항상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뭐 HMM이 작년에 사명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계속 마이너스를 냈던 그런 기업인데요. 작년에 이제 뭐 HMM을 변경하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상선일 때는 뭐 1,000원짜리 주가였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반영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면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네,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기업 실적이 이제 향후 이제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동일 업종은 어떤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동일 업종 뭐 여러 가지 업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페노션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네, 많이 가격이 싼 주식인데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대한해운이나 뭐 YN텍, KSS의 해운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퍼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높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영업이익을 좀 더 높여가면서 줄여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동일 업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전환을 했어요. 전일 조금 상승세를 너무 좀 부담이 가서 그럴까요? 이제 하락 전환해서 35,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지금 중립 정도로 되어 있네요. 네, 중립에서 약간 이제 투자에 가까운 정도에 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뭐 투자 의견을 나타내는 이유가 아무래도 HM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야기된 선박 부족 대란을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임시선의 정규 노선 정착을 기대하는 그런 또 기대감이 있고 세 번째는 IMO 2020 기준에 부합하는 LNG선으로 구성된 라인업이 있고요. 또 네 번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급상승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D 얼라이언스 공동 운항을 꼽을 수 있겠고 여섯 번째, 오랜 적자를 벗어나 작년부터 사면 변경과 함께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증권사의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HMM의 투자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